숨진 고준희 양의 아버지가 준희 양이 숨진 장소를 동거녀 어머니 집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라고 말을 바꿔서 살해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 씨가 딸이 숨졌을 때 동거녀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서 경찰이 동거녀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렵철을 맞아 주민 등이 다치는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전사고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를 일컫는 아너 소사이어티가 전북에만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숨진 고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와 고 씨의 동거녀 어머니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준희 양이 숨진 장소를 동거녀 어머니 집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라고 말을 바꿔서 살해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동거녀의 어머니인 김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준희 양이 숨진 곳이 동거녀 이모 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준희 양이 김 씨 집에서 토사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는 앞선 진술을 뒤집은 건데 준희 양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고 씨가 말을 바꿔 준희 양이 숨졌다고 지목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복도에선 이처럼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 혈흔에선 모두 3사람의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숨진 준희 양과 아버지 그리고 동거녀 이 씨입니다. 이 혈흔이 준희 양이 숨졌을 당시 생겼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최초 얘기가 거론됐던 전주가 아닌 봉동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혐의가 드러난 부분인 사체 유기로 고 씨와 김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고 씨는 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에 태연히 SNS에 건담 사진을 올리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 씨가 딸이 숨졌을 때 동거녀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서 경찰이 동거녀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준희 양의 사인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심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부검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당초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고 씨의 동거녀 어머니 김 씨는 경찰에 준희 양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동거녀 이 씨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연녀의 모와 실종 아동의 친부가 내연녀와 관련된 범행 사실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고 씨는 준희 양이 숨졌을 때 이 씨가 함께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고 씨가 딸의 시신을 군산에 유기할 때 이 씨가 동행하진 않았지만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체 유기 공모 혐의가 입증이 돼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긴급 체포 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범죄 관련성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준희 양의 사인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심해 판단할 수 없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24일 김제 한 농가에 난데없이 총탄이 날아들어서 밭일을 하던 40대 농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완주의 한 관광버스에 날아든 총탄에 승객 2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이해서 아찔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에 사는 45살 문모 씨는 지난 24일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을 하던 비닐하우스에 총탄이 날아들어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뭐 총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겠어요. 평생에 뭐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건데 뭐 눈을 마주치면 실명까지 가는 거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뭐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피의자는 부안에서 온 61살 김모 씨. 김 씨는 수렵 지역도 아닌 곳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사냥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 하천에는 평소 오리와 같은 야생 조류들이 많이 드나드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피의자들은 이 근방에서 오리를 잡으려다 총기를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2일에는 완주의 한 국도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총탄이 날아들어 승객 2명이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형법과 총포도건법 등에 따르면 실수로 사람을 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총기 안전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총기 관리와 예찰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 한 해 전북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체육 분야입니다. 2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는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얼어붙었던 남북 교류를 이끌어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5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열린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183개 나라 1,7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방문하는 등 태권도를 통한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주를 찾은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매우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024년 올림픽에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 소식도 일찌감치 알렸습니다. With the inclusion and the confirmation of the inclusion in the program for 2024, and I hope very much. 전북현대는 올 시즌 2경기를 남기고 홈에서 K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5번째 별을 달게 된 전북은 8년 만에 도심에서 우승 카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우리 도민 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K리그의 별 5개를 달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팀, 명문팀, 홈에서 멋진 경기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각종 기록도 쏟아졌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최단 기간 200승을 달성했고 이동국은 K리그 사상 처음으로 70-70 클럽에 가입한 뒤 통산 200골을 이뤄냈습니다. 한 찬스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중하게 골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체전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충북에서 열린 제37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세를 이어받은 전북 선수단은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지난해와 같은 종합 9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올림픽 여자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익산시청 김지연이 첫 금메달을 따며 출발은 순탄했습니다. 팔꿈치가 지금 안 좋아서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 경기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지만 네, 팔꿈치가 잘 따라와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탁구, 씨름 등 기대하던 종목들이 줄줄이 부진하면서 종합 11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내년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를 일컬어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전북에만 4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뜻한 나눔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주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과의사 윤상원 씨는 올해 초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소 전문 의료진들과 사단법인을 만들어 장애인을 돕는 일에 앞장선 윤 씨.
1억 원을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는 말에 선뜻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작은 차 타면서 그만큼 기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바꾸는 것보다 기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윤 씨가 넉넉한 살림에 기부를 결정한 건 아닙니다. 빚이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것을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 윤 씨는 계속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필요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거.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전북에서는 올해에만 10명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자는 모두 40명. 이들이 기부한 금액만 해도 29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자신의 기부가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대개 돈이 있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우러나야 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이르라고 보여집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기부 문화가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택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오를지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에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택시 운영 여건과 운송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택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전북의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3월에 평균 16%가 오른 뒤에 계속해서 동결됐습니다. 전주 신도시민 효천지구에 41개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가 설립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결과 전주 효천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과 군산 동산중학교 이전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효천 초등학교는 특수학급과 병설 유치원을 포함해서 41개 학급 규모로 2020년에 개교할 계획이며 군산 동산중학교는 신도시민 지곡동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북 전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에 점차 사라지겠지만 오후에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 적설량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새해 첫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